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대감이 너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일까요? 6%가 넘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다라는 인식 속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바로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네, 오늘 어떤가요? 오늘 시장 나 어떤지 몰라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한테 올려온 거 보면 어떡해? 저는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부 섹터 종목들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인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들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아가면서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전일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호재가 엔비디아 악재를 눌려. 다우는 또 사상 최고. 원래 사실 다우 쪽은 종목이 40개밖에 안 돼요. 40개밖에 안 되나요? 4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40개밖에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스닥 쪽이겠죠. 네. 나스닥 쪽은 못해도 한 4,000개 정도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제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3시에서 4시, 3시에서 새벽 한국 시간으로 3시에서 4시였죠. 네. 그때 갑자기 암홀딩스가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 납폭을 취소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엔비디아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6% 이상 하락이 됐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차피 엔비디아가 그동안 너무 기대감을 미리 다 먹은 만큼 부담감에 따라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사실 주가 쪽으로는 주식 쪽으로는 이제 실적하고 이슈는 반비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예전에 되기 전에는 무조건 엔비디아밖에 사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꿀럭꿀럭 오리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엔비디아만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은 엔비디아 쪽으로만 수급이 가지 않고 그동안 나스닥에 눌려있던 좋은 기술주들이 다시 같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기술주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일까요? 테슬라, 리비안, 네. 엘보말, 그리고 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F에다가.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엔비디아만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엔비디아에 따라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사줄 텐데 엔비디아가 이제 더 이상 크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주가 부분에서는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상승해봤자 뭐 했습니까? SK 하이닉스만 특정 운영주역만 수급이 가고 전체적인 투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기술주들이 다 상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국내 시장의 기술주들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내 말이 좋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사실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은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가 아닌 여타 다른 기술주들이 이끌어줄 수가 있겠고 애플, 메타 같은 기술주들 그리고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관련주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리튬 관련 기업이죠. 엘보말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눈여겨보시면서 나스닥 지수는 앞으로도 상승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금리 인하에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죠.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는 사실은 그다지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를 지켜주는 모습을 간밤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도 역시나 속보치보다 좀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 청구자 수 이 부분도 미국에서 요즘에 얼마나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 부분도 전주 대비 2,000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은 안정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 완전히 지금 퍼펙트입니다. 뭐 그래요. 경기 좋지. 누가 경기 안 좋았다고 했어? 0805이나 경제 연착륙이 뭐 경제 때문에 뭐 안 좋아가지고 미국 경기 붕괴 우려 뭐 그때 블랙 먼데이가 왔다 뭐 이렇게 아. 얘기한 기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아주 밥을 굶겨놔야 돼요. 네. 정말 뭐 2, 3거래일 동안의 폭락장을 딛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경기 좋잖아요. 그래요. 경기 좋고 시어보험 청구자 수도 23만 2천 명. 전주 대비 2,000명 밑으로 됐지만은 얼마큼 지금 경기도 좋고 그래요. 물가도 잡히고 있고 경기 침체도 우려도 완화가 됐고 얼마나 경기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그때 당시에 폭락장에도 8월 5일 그때 당시에도 경기 침체 우려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증시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인 것일까 싶고요. 자, 9월 6일에는 또 고용지표가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눈만 뜨면 이쪽 미국은 지표가 죄송합니다. 지표가 그래요. 엄청 많아요. 일주일에 뭐 중요한 지표가 서너 개씩은 꼭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히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마다 발표됩니다만 이번에는 한 달간의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고용만 좀 둔화가 됐다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도 직접 거의 시사를 확정이지. 확정이야. 이 그럼 정도면. 전문가님은 네. 0.5% 인하가 네.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5% 아니면은 0.25, 25만 돼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0.5%면 좀 약해요. 하지만 0.5%가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있다가 네. 향후 주식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어차피 연준에서 이번에 2번에서 3번은 한다고 했어요. 이번 연도에.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0.5 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0.25에 대한 기대감의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주식은 매번 기대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생각해 보세요. 안녕 선생님. 네. 부동산 요즘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올라가요. 우리 집이 여러분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포에 사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이 네. 어디 아파트하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집 아파트가 원래 전세만 해도 3년 전에 거기가 3년 전에 30평짜리인데 네. 거기가 3년 전만 해도 2억 7천이었어요. 2억 7천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쪽으로 또 단지비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네. 김포 아파트를. 근데 단지비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아파트가 2억 4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뭐 한 3억 갔나요? 3억까지는 안 왔고요. 네. 2억 7천까지 갔더라고요. 2억 7천을 회복을 했군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했지. 네. 우리 똑같은 생각하잖아.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이 끝나가는데 또 집주인 전세 올려달라고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즉 모르겠어요. 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 그래요.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서울 집값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난 아직도 솔직히 하늘 위에 붕 뜨는데 그게 2, 30억이 하는 게 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집값이 올라가는데 아직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도 안 내었는데 네.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근데 희한한 건 네네. 금리 인하가 형성이 됐는데 네. 부동산 쪽으로만 몰리고 있고 주식 쪽으로는 몰리고 있지가 않다. 어허.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우리 문제가 시장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은행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3% 정도 세 번 정도 떨굴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이 3.50인데 여기서 50%까지만 조금씩 3번 빠진다고 해도 2%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 시장은 분명히 그 한국은행에 누가 이자도 안 나오는데 누가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돈을 많이 뭐 빌리겠네요, 이제. 자, 빌린다는 것보단 그 자금들이 나와서 주식 자금에 유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시장의 문제점은 미국은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근데 한국 시장은 부동산 값만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값만. 부동산 값만 올라가고 있고 증시에는 뭐 유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거의 대부분 이탈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죠? 왜 그동안 이 부분 때문에 빠졌냐면은 네. 지금 시장은 이미 금투세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어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기침하면은 한국 시장은 코로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조그만 거에도 부가시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1% 빠지면 한국은 2%가 빠져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거래량도 없으니까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9월 1일 날 여야 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그 오.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나올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답답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 횡보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과 국내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원화 강세를 불러오는 요인이고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 우리 증시로 유입이 되겠죠. 지금은 좀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리는 우리 시장, 윗골이 전문 시장이라고 전문가님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합니다. 우리는 윗골이 수준이 아니에요. 강도예요, 강도. 그래요. 수급 강도예요, 수급 강도. 누가 이렇게 수급을 다 뺏어갔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나운서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TV 보는 투자자분들이 될 수가 있고 기관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시장은 되게 개인들이 많이 뺐죠. 기관들이 조금씩 그냥 순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이 상승하는 건데 지수만 올려봤자 뭐합니까?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돼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켜줄 주인공 바로 외국인들이 환율 하락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금투세 부분입니다. 다음 달 이제 내일입니다. 벌써 9월인데 9월에는 여러분들 정기국회가 열리죠. 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170가지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지금 정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 꼭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게 바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출이 다시 됐죠. 이 두 분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금투세를 또 완화하겠다는 기조로 좀 돌아섰거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다려보면서 우리 증시는 지금껏 좀 쉬어갔다면 이제는 정말 달려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금투세 잘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고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왜냐하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금투세가 이제 중요한 게 네. 금투세가 완화가 될 네. 거다. 네, 네, 금투세가 시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주가는 그동안 기대가 우려감에 계속 반영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상승할 수 있었던 걸 제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손들 같은 경우는 네. 아나운서님 큰 손 커요? 뭐 그냥 보통입니다. 아 보통이에요? 크다고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손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손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손이 너무 크니까 이 지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만 상승해도 상승한다 빼야지 매도 하고 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밸런스가. 어느 순간부터 4월 달부터 이 주가가 급등되면은 뭔가 약간 좀 부시공사하고 해야 할까? 금방 다 빠지고. 어허. 이게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흙을 많이 퍼 먹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은 윗골 절대 시장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정된 자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아무리 갭상승해도 이탈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순간들이 되게 속상해요. 많으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어차피 전쟁도 인내했는데 이것까지 못 참겠습니까? 우리 블랙먼데이도 다 견뎌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없어요. 이제 증시 살아날 날만을 기다리면 되겠고 이 장면은 이제 우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가 있고 1,300원 붕괴가 머지않았다라는 말을 저희가 화요일을 방송에서 드렸는데 전문가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다음 주에라도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주를 얘기하시면 다음 주에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쨌든 그런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측이죠. 근데 네. 저는 1,300원 붕괴될 거라고 보고 오, 있습니다. 붕괴될 좋아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다시 전쟁을 합니까? 아니면은 파워 의장이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정신없이 얘기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 경기도 좋겠다. 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금리 인하 시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기업들이 싼 이자에 은행에 빌려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투심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네. 금토세 부분만 해당이 되면 괜찮은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엔비디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환차의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보다 환율 1,300원 붕괴될 거니까 조용히 순리대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란 머리에 외국인이 그 카트에다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 반도체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장 우선적으로 담아낼 거고요. 2차 전지 우량주뿐만 아니라 IT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또 계속해서 주가 지금보다는 정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CNN과 첫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전문가님 혹시 좀 보셨나요? 일단은 정책에 대해서 네. 변함은 없다. 변함은 없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거기서 얘기 나온 게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지아 쪽하고 이제 선거 유세를 도와다닙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네. 공화당 지역에 가서 유세 많이 펼칠 생각이다. 정말 제가 지금 한 20분 전에 나온 뉴스를 봤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격전을 벌이는 경합주가 네. 7군데 중에서 네. 한 군데 애리조나만 빼고 해리스가 다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해리스가 다 앞서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해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케네디 주니어가 2주 전에 합류했는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지지율이 낮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해리스가 지지율이 조금씩 교차가 되면은 이제 해리스 정부라는 기대감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 상승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마리아나, 메디케어, 인맥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건 SDN, 그다음에 그냥 그린파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CS 윈드도 이 세 가지 보시고요. 이 세 가지 보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나 쪽에서는 우리바이오, 그다음에 오선첨단 소재, 화일약품. 근데 요즘 화일약품은 사실 코로나 테마주가 계속 코로나가 확진이 될 때마다 같이 복합으로 상승했던 게 화일약품입니다. 네. 근데 요즘 코로나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는군요.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하고 오섬 첨단 소재를 유심히 체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볼까요? 뭘 볼까? 뭘 볼까? 우리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바이오 마리화나 차트. 관련주 우리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바이오 장 초반에 어떻게 됐습니까? 좀 상승이 나왔는데 또 윗꼬리 네. 달렸군요. 이제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일부러 윗꼬리 달리는 것만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다 윗꼬리. 지금 삼성도 윗꼬리 달리는데 아유, 왜 이럴까요? 다 올립니다. 다 윗꼬리 달립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바이오하고 오섬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그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 5년 전 네. 주식시장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였어요. 네. 그때 신재생 에너지, 마리화나, 메디케어가 이게 바이든 관련주였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다 비슷하군요. 네.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였고 트럼프 쪽은 히토류 남북 견협주였습니다. 5년 네. 전에도. 5년 전에 이쪽 종목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종목들이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뭐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해가지고 과거 계속 위아래로 변동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선거에서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는 확정 소식이 나오니까 이 종목들이 다 차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만 종목들을 그때 선거 방송이 하고 있는 날
그날 매도를 해야 안전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벌써 뭐 이 관련주도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 12월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들 가지고 있고 물량 있다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갖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 대선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해리스 관련주, 뭐 트럼프 관련주 이쪽 라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방송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만 나하고 미국에서 대선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북 경주가 갑자기 따다다다 올라가고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거기서 해리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마리아나가 올라가고 오. 그리고 미국 시간 밤 시간은 한국 시간은 낮이겠죠. 그렇죠? 그때 주식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말 아마.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단타 대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이니턴 하이니스라고 해가지고 네. 한쪽은 또 트럼프 관련주 갖고 있고 한쪽은 또 해리스 관련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트럼프 관련주 올라오면 목표가 그냥 더 거놨다가 팔아버리고. 터치해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고 네. 트럼프 관련주 쭉 빠지면 그러다가 또 다른 지역에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고 하면은 네. 해리스 쪽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도 올라가다가 그냥 목표가만 딱 터치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 좋습니다. 그 방식으로 해야죠. 그 방식은 우리 통신망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고요. 정확히 11월 5일에 열립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도 좀 손이 빠르고 단타성으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실 수 있는 매매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날짜 그 개표 방송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각에 우리나라는 또 장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해리스라든지 트럼프 관련주라든지 어떤 종목이든 순간순간 튀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가지고 가시면 지금 뭐 대선이 실제로 열리는 날까지 계속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실 날이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태양광 중에서는 SDN과 금양그린파워. 난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거부터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주인 CS베어리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인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 소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아무래도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수혜 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2차 전지주도는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그런 기자분들 제일 경악하고 제일 현명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전기차 캐즘이 약해져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역시 그런 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평균 점수 한 50점밖에 안 나오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너무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 원래 심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니 솔직히 10월 달에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암살미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7월 달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트럼프 정권 시대가 나올 수가 있다 하니까 2차 전지는 당연히 7월 달에 다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때 10% 이상 빠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8월 5일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8월 5일 날 우리가 그때 방송하고 갈 때쯤이었어요. 안선이랑 나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삼성이 10% 이상 빠지는 걸 처음 봤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지하철역에서도 문내입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8월 5일 날. 그 여파가 있었던 건데 그 빠진 것들은 그때 그 부분 때문에 빠졌던 건 생각 안 나고 뭐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가 돼서 빠졌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분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해리스가 어느 정도 대선으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에서 이제 대통령 이제 받아가지고 해리스가 이제 이 정책주가 조금씩 부각이 되니까 다시 2차 전지 상승하잖아요. 2차 전지 상승하니까 또 이 시장에서 뭐하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가 매수세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우리가 8월 초반에 2차 전지가 저가 매수세가 아니었습니까? 바닥 아니었습니까? 나도 그때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뭐 바닥이 아니고 태평양 바닥 한 밑으로 타이타닉보다 더 수심이 더 밑으로 크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빠졌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네. 어차피 해리스 정책주에 따라 주고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8월 달에 낙폭을 솔직히 말해서 금리 인하 하나로
회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상승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 7월달, 8월달의 낙폭을 저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기술적 반등은 30%씩은 다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씩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밖에 없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비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눈앞에 들이닥치고 있습니까? 뭐가 어떤 돼 있습니까? 상황이죠? 대선이요? 그렇죠. 대선이죠. 네네. 그러면 이 대선에 따라서 헤이스 정책주로 인해서 또 이 종목들이 9, 10월 달에 다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즉 7, 8월 달에 무너졌던 2차 전지주들은 9, 10, 12 금리 인하 그다음에 플러스 또 1+1 알파 플러스 또 뭐가 있죠? 미 대선 정책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이고 내 종목 빠지네. 아이고 씨, 내가 방송 보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내가 저 사람 방송 봐가지고, 아유, 만 2차 전지 샀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종목 안 올라간다고 지금 올라가나, 딥페이크 관련주나 뭐 이런 것만 사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찾는 거는 투기성 종목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 꼭 우리가 또 희한하게 방송 안 나올 때 2차 전지도 상승하더라. 어제는 또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그 우리만 방송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오르면 되죠. 앞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2차 전지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고 있나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코프로가 그동안 에코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약간 좀 횡보 현식인데 그래도 네.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는 지켜주고 있고요. 언제까지 자리만 지켜요, 전문가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네. 밑으로 안 떨어진 게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자리 지킨 것만 해도 되게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봐야죠, 시장한테. 그리고 아쉬워요. 아쉽기도 하죠.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돈이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 현식으로 가시면 되고 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HNT도 있지만은 HN. 제일 중요한 거는 네. NNF하고 삼성 SDI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NNF하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통합된 게 뭐가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TCC스티. 여기랑 왜 TCC스티 안 넣었어요? TCCST 뒤에 있습니다, 뒤에 전문가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특히나 요즘 LG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2주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LG 정책주가 올라갈 때마다 응.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헤이스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우량주인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난 분명히 여러분한테 2주 전에 이 통신만 통해서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계속 체크해드린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상승하고 나서 지금 중소형주도 쪽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중간에 이제 기술적 반동과 금리 인하 기대감도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상승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에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네네네. 이제 엔비디아 그래도 뭐 컨센서스 좋게 나왔고 유튜브 보니까 뭐 앞으로 매출도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다 엔비디아만 사지. 엔비디아만 사는데 근데 2월달, 3월달까지만 해도 한국 반도체 시장은 전체적인 투심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거 한 2달, 3달 전에는 어떤 상황이 흘러갔습니까? 엔비디아만 올라가면 뭐해? 하이닉스만 올라가면 뭐해? 반도체 중소형주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은 지금 엔비디아 또 올라갈 거니까 한미반도체 사야겠다. 물론 한미반도체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엔비디아도 미리 기대감에 그렇게 많이 먹다가 지금 토하고 있는데 과연 한미반도체 기술적 반등하는 것만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동안 소외받고 앞으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는 기존의 시장보다는 좀 더 쉬워지고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SK하이닉스 하나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수익을 보셨겠죠. 하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은 아무리 반도체주라고 해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2차 전지주들 많은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2차 전지주를 투자를 하든 간에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실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특히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대선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뒤를 이어서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경합주에서 계속해서 격전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격전지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열심히 공장을 짓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혜택을 받으려고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선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이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2차 전지주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이 배터리에 오히려 좀 반사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까지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니만큼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들 지금 저점에서 매매해보시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공략법 어떤 종목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청산을 하면 좋을지 혼자서 전략 세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박사통신망 보이잖아요. 이거 스페이스 X망보다 더 좋은 통신망이니까 여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웬일이세요? 웬일이에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이 통신망 있잖아요. 네. 오늘 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 원래 들어오지 말라고 원래 하시잖아요. 들어오지 말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자유가 너무 좋다고는 하는데 네. 자유가 너무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오신 거 계속 전화 와요. 전화 와요? 내 번호는 어떻게 왔는지 안녕하세요. 몇월 며칠 날 예드님 방송을 봤는데 이거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계속 뭐 하루에 막 10명, 20명 전화 오니까 오, 정말요? 네. 도대체 내 번호 누가 뿌리는 거야? 전화하실 거면 그냥 이렇게 전화하실 거면 그냥 들어와야 이거예요. 귀찮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전문가님 번호를 알아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나? 번호 자, 바꿀 수도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우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저 아래에 전문가님 저 밑에 점점점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리비안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리비안인데 해리스가 또 사실은 전기차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만 뭐 대장주인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선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비안 쪽을 보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그 동네 바보형하고 통화했는데요. 네. 동네 바보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야, 테슬라가 엄청 상승하네. 그 오. 테슬라 상승하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땐 윗골이 달릴 것 같은데요, 형. 하니까 이 선배가 얘기한 게, 야, 그래도 테슬라 이제 상승할 것 같은데? 형, 그 또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 야, 근데, 야, 테슬라 살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본인도 주식 전문가면서 나한테 물어봐.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 내가 뭐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항상 손가락 잠그라고 하지. 그래, 잠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만. 내가 이제 그 형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형님.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테슬라 주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종목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야,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정치 쪽으로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했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보다는 리비안 쪽이 낫겠다. 형, 리비안은 생각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이 형이 주식 전문가면서 네. 리비안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나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내 지금 실명은 얘기 안 할 테니까 형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네네. 전기차의 신생 업체입니다. 테슬라 다음은 전기차가 판매를 미국에서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DCC를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비안에 IT1이 하고 있습니다. IT1. 지난번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이버 트럭 아닌가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있다고 하면 네. 리비안에는 이제 IT1이라는 전기 트럭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기 트럭차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트럭이기도 하고요. 이 RT1이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 RT1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공급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차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 RT1이 리비안의 RT1 승용차가 인플레이션 쪽에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받고 있어요. 즉 그게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리비안 관련주가 해리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 리비안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월 때부터 계속 부각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주는 리비안 관련주는 에코케이프하고 대형한성하고 그다음이 TCC 스릴러입니다. 자, 네, 우리 한번 TCC 스릴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말입니다. 어제 갭 상승이 나고 서킷이 걸렸어요. 어제 11% 넘게 상승 마감이 됐어요. 나는 어제 저렇게 11% 정도 상승하는 거 보고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뭐 하고 있냐면은 네. 어머님 아버님들 네. 그 원양운서 그 어선 배 타고 참치 잡으러 갔다가 5일 만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느낌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감합니다만 한 100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네네. 지금 현재 TCC 딜러 같은 경우가 네.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웠다 팔았다는 도저히 상승할 수 없었고 시장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계속 빠지지.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35분 53초죠. 네. 이러다가 오후쯤에 또 말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TCC 스릴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이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뭐요? 미 대선에 네. 무소속으로 신청을 하면은 네. 내 관련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인 관련주 TCC 스틸이 되겠죠. 그렇죠. TCC 스릴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려고요? 해보시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문이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대선에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허무맹랑하네요. 그러니까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말만 해도 갑자기 한국의 레이더 전문가가 미 대선에 나간다고 하면은 레이더 관련주가 뭐겠습니까? TCC 스릴러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그동안 방송에서 하나 마이크론에 물려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으면은 윤지은 아나운서가 미 대선에 나간다고 하면은 윤지은 아나운서 관련주는 하나 마이크론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천천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네. 그만큼 이제 전문가님이 TCC 스틸의 상승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크게 결정 안 합니다. 어차피 올라갈 건데. 우리 이거 마이너스 솔직히 65%까지 갔었어요, 여러분들. 0805일 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 안 물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많이 안 물렸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뭐 종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10개 중에서 한 개 수익나고 나머지 다 물려 있어봤자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수익은 없더라도 종목 여러 개수에서 딱 하나만 물리는 게 낫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안 그 그렇습니까? 마음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5%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이너스 30%대로 줄어버렸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돈 안 들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 그냥 이용한 것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현금을 계속 아꼈기 때문에 또 안 좋았던 시장에서 계속 현금을 지켰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전고체 배터리 올라가고 화재 관련주 올라가고 딥페이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원칙을 깨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0 몇 프로까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건 나쁘고 추매 없이 제가 이 키보드로 어떻게 올리는지 여러분들 추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TCC 스틸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주가를 계속해서 좀 방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자, 만약에 손실을 줄여 나갈지. 이 TCC 스릴러가 네. 다음 주에 4만 원 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TCC 스릴러라고 하지 않고 TCC 스틸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TCC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자, 그래요. 자, 저희가 오늘 뭐 전기차 특집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과충전 예방 이미 100% 빵빵하게 충전이 돼 있는데 계속 뭐 충전을 하려다 보면은 여기서 또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전기차 충전기만 보급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을 딱 4가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드위즈와 YM텍이 특히나 조금 더 중요한 종목으로 눈에 띄는데 전문가님 뭐 이 4가지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네 가지 종목은 복합 테마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요? 여기서 그리드 위즈하고 YM텍은 유심히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오. 왜냐면 YM텍하고 그리드 위즈는 BMS,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안전 제어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과충전 예방, 전기차에 대한 충전에 대해서 충전이 너무 많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어머님 아버님도 그거 아시죠? 핸드폰을 만지면은 네. 뜨거워요. 그래요. 뜨거우면 과열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핸드폰이 뜨거워도 과열이 되면은 핸드폰은 자체적으로 BMS가 없어요. 그냥 에어컨에다가 빨리 뭐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전기차는 네. 뜨거우면 큰일 나요. 그럼요. 뜨거우면은 그게 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뢰, 지혜나 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뢰다. 근데 이 충전할 때도 이 전기차가 충전하잖아요. 네. 충전을 할 때도 너무 과열이 되면 안 돼요. 그럼요. 핸드폰은 100%가 돼도 2시간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전기차는 과열이 충전이 계속 되면은 이게 또 불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배터리가 중국산이라고 하면 더 큰일 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 킬로미터대요 나누어져 있는 게 이 킬로와트? 킬로와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킬로미터, 킬로와트. 킬로와트, 킬로와트, 네. 킬로와트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네. 이런 종목들이 그리드 위즈하고 네. YM텍이니까 네. 중간중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Y2솔루션, 그리드위즈, YM텍, 캠트로스 딱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길래 이렇게 이 테마주에 편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전문가님이 그 교육 자료를 정말 다 읽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올려주시니까요. 죽겠어요 아주.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든 그 일부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더 많은 자료들을 더 빠르게 가져가실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농환성이 올라가던데요. 오, 여러분 한동화성.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전기탄 배터리 화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우리 PD님 이름이 한성 PD님입니다. 한성 PD님이 오늘 휴가 복귀하셔가지고 한농화성. 확정적 요소로 상승이 됐나 봅니다. 그렇죠? 확정적 요소로. 확정적 요소로요. 네. 이제 복귀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차익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복귀하셨으니까. 복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화재 관련주여서 대장주예요. 그다음에 오. 부대장이 예몬이고요. 레몬.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수능 그림 잡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페타시스하고 헷갈려요. 자꾸 네. 이수하고. 네. 근데 이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도 삼성 SDI 내가 피에너지 뭐 하고 있습니까? 피레너지도 어제 막 완전 급등했어요. 내가 진짜 이 TCC 스릴러 말고 그때 내가 정말 정확히 기억나요. 4월 7일 날. 이 4월 7일 날 이거 우리 방송 PD님들이 세 분이나 바뀌셨습니다. TCC 스릴러 물리는 동안.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만큼 많이 걸렸는데 그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네. 피에너지였어요. 네. 근데 피에너지가 뭔가 상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TCC를 냈는데 피에너지 그때 냈었잖아요. 와. 그러면 지금쯤 우리 뭐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 중에 대장이 우량주 중에서 TCC 스틸이고 중소형주에서는 필에너지와 KNS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필에너지가 실제로 지금 수요일에 15%, 목요일에 10% 이렇게 급등이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남의 속은 뒤집어 놓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피에너지가. 근데 피에너지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네. 원통형 없나? 안 없으면 그 핸드폰에 원통형 배터리 있으면 핸드폰엔 빼봐요. 없고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이 원통형에 양극하고 음극 있죠. 양극, 음극은 전선을 노칭 장비를 해주는 데가 피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너지는 최근에 삼성 SDI하고 GM에 대한 협업에 따라 가지고 또 계속 상승했던 것도 있고 네. 원통형 화재로도 상승했던 게 피에너지예요. 네. 그리고 우량주 쪽은 TCCT 있고요. TCCT도 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섹터로 서킷까지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계속 체크하시고요. 이 피에너지는 제가 통신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도 계속 체크하시고 NFP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이지가 대장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지 그다음에 냄비 만드는 회사 자이그.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홈플러스 가니까 내가 그 홈플러스 가면 자이그에서 나온 냄비들이 많아요. 있죠.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써보셨어요? 네? 써보셨어요? 네, 이번에 와이프가 사봤는데 그래요. 오빠 이것 봐, 오빠 이거 뭐 찍고 있는 것도 없어. 뭐 그게 기름이 안 크더라고요. 튀어요. 네, 기름이 안 튀어요. 난 솔직히 2차 전지보단 냄비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냄비 관련주로도 냄비 유망하다. 냄비 관련주로 그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보여드렸고 사실 저희 지금 벌써 방송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오늘 뭐 않아가지고 고체 배터리만 얘기하네.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근데 조만간 이것도 중요는 하니까요. 음. 지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전해질이 액체 막 흘러가는 액체인데 네네네.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이 전해질이 고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전고체는 뭐 2026년에나 상용화 된다 이러고 있어서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반은 액체, 반은 고체로 만들자 해서 반고체 배터리가 지금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전문가님이 또 뭘 이렇게 많이 정리해 주셨어요. 다 읽기도 힘드니까 딱 하나만. JMS. 네. 어제 갭 상승이 나와줬죠. 네. JMS 같은 경우 2차 전지 미싱 장비 전문 기업은 반고체 기술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오. 있습니다. 오. 우리 윤지 아나운서 이거 하느냐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 통신만에서 나오는 다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저 월급 올려주셔야 돼요. 그 대표님 보고 계시구나. 어쨌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JMS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미싱 장비 전문 기업으로 반고체 기술 보유하는 회사인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반고체 있고 전고체 있고 뭐 네. 전기 충전기 있고 계속 테마가 파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반고체 부분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JMS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한 번 물리면은 약간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큰. 저건 진역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한 번 물리면은. 뭐 좋다는 거예요, 말하는 약간 거예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집중하는 게 화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재가 만약에 차익이 되면은 또 네. 빠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종목이다. 네. 반고체로 인해서 제일 먼저 상승한 건 JMS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 반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이 제일 MNS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지금은 또 꼬리가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튬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가 칠레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리튬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리튬 가격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튬 관련주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오르기 전에 가장 먼저 오르는 관련주들 아닙니까? 맞죠. 리튬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서 전고체, 에코엔드리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에코엔드림. 네, 에코엔드리만 보고 있고요. 솔직히 금양이 뭐 요즘 원통형 배터리 생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게 과연 크게 연관이 있는 건가? 그냥은 단독 호재로만 이제 원통형 생산하는 거고요. 에코엔드림하고 그다음에 저 유일에너테크가 최근에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네, 어제 상가 같습니다. 네네. 어젠가 엊그젠가 네. 유이에너테크하고 네. 에코엔드림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스 이거 보지 마세요. 기업이 약간 부실한 기업이 부실한 건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엔드림, EV 첨단 소재, 유이에너테크. 네. 이거 태양산에서 이거 돈전주 봐봤자 돈전주. 뭐합니까? 돈전주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에코엔드림,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유이에너테크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MT가 어디 있어요?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여기 있구나. 있어요. 눈뜬 있네요. 잔님이었네. 대장주, 포스코 MT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량주 중에 한번 대장주. 넘어갑시다. 그 자, 딥페이크 혹시 준비된 거 없어요? 있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전문가님이 앞에서 시간 다 뺏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랑 보안 관련주 시간이 없으니까 딥페이크 딱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준비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우리가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장이나 준비했는데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딥페이크 전문가님 넘기시면서 한번 이 지금 방송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리모컨 넘기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일단 최근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우리 이거 한 게 이제 미소년이 한다. 소년들이 했다고 하는데 싸그리 미성년자들이. 싸그리 깜빵을 가야 합니다. 자 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딥페이크 관련 쪽에서는 한빛소프트하고요. 네. 한빛소프트하고 이제 그 다음 전명이 엠파삼. 오. 엠파삼 그다음에 센즈랩. 네. 그다음에 안내만 볼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많이 준비했네. 파수, 디지켓.
뒤집게. 파수 뒤집게. 워터마크 관련주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오. 워터마크 관련주도 유심히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니은 존모토는 딥페이크가 최근에 이 문제점에 이제 범죄가 계속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딥페이크가 네. 계속 검거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다행스럽게 검거는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확산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우려감의 차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범죄인들 잡으면 진짜 촉법소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주 5장이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저기 팍스 통신망에서 마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